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국제뉴스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드립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동에서 불거진 시리아 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구도가 아주 복잡한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게 터키 에르도안의 두 얼굴입니다. 에르도안의 이중성을 먼저 알아야 사태 전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나 들루가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율리아나는 수렛 리더 앱이란 플랫폼에 유용한 글을 자주 올립니다. 율리아나 들루가이는 중동 불안을 초래한 터키 역할에 대해 솔직히 논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에르도안의 외교정책이 처음에는 대담하고 반항적인 신오스만주의적 비전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 오스만 영토에 대한 터키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그러나 이 비전은 결국 서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에르도안의 점점 더 커지는 적대감이었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마비 마르마라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환점은 2016년에 찾아왔고 운명의 밤 에르도안 쿠데타 시도 중 제거 직전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마르마리스의 리조트에서 특공대 암살 시도를 가까스로 피하면서 그날 밤 과거의 에르도안은 죽었다고 율리아나는 말했습니다. 그날 서구는 이스라엘의 의지에 반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에르도안은 즉시 항복했다고 율리아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에르도안의 저항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그의 행동은 이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 호전적이었지만 터키는 이스라엘에 중단 없이 석유 공급을 계속했고 이스라엘의 숙적인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비판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터키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이 같은 성공이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터키는 국가 지원을 받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중심지가 됐으며 그 영향력은 시리아에서 중앙아시아, 중국 신장 지역까지 확장됐다고 율리아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터키가 이른바 터키 형제국가를 겨냥해 급진적 이슬람주의, 수정주의 역사, 범투르크주의, 피해자 의식 선전을 독소처럼 퍼뜨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터키의 영향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급진화시켜 서구의 지정학적 목표를 위한 도구로 변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크로커스 테러는 터키 훈련 캠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 방치된 지하디스트들은 다시 한번 풀려나 10년 전처럼 시리아 전역에 혼란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우연이 아니라 터키 정부가 조장하고 지원하며 자금을 대온 결과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율리아나는 에르도안 치하의 터키가 세계 최대 테러 지원 국가가 됐으며 미국 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꺼이 동조하는 공범이 됐다고 했습니다. 율리아나는 에르도안의 나머지 행동은 단순한 연극에 불과하며 오래전에 죽어버린 꿈을 여전히 믿으려는 사람들만 속일 수 있는 연막과 눈속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액물입니다. 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모두 쇼였습니다. 이중 플레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리아 사태의 양상은 우크라이나의 꾸르스크 침공과 비슷합니다. 첫날 테러 분자들은 꾸르스크 지역 침공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이들리브 보호구역의 오래된 기존 국경에서 알레포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진격해 요새화되지 않은 시리아 마을과 주변 군사기지를 점령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알레포의 40% 정도를 점령했지만 도시를 완전 장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야트 타흐릴 알샴, HTS라 불리는 그룹은
긴장 완화 협정을 위반하고 알레포와 이들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와 터키 간의 합의 덕분에 4년 동안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은 시리아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연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이 수요일 발효된 직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동 전문가 스타니슬라프 타라소프는 테러 분자들이 거의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사교관의 지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여름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HTS 대표가 이들리브에서 협상을 벌였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터키 매체들이 보도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협상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급과 무장 세력 훈련이었습니다. 이란의 전문가 루홀라 모다베르도 우크라이나 교관들이 테러 분자에게 드론과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으며 이는 나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조율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사태는 시리아를 제2의 레바논으로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생각, 그리고 러시아를 골탕 먹이기 위해 시리아의 제2의 전선을 열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의 야심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오랫동안 서방 국가와 그들의 지역 동맹국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테러 집단을 도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키포스트는 일요일 기사에서 지난주 시리아를 공격한 지하디스트 집단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특수부대 히믹그룹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대는 시리아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드론 사용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분쟁 중에 개발된 전술로 테러 분자를 훈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살상무기 제공을 거부한 것은 100번 잘한 것입니다. 키예프 정권은 테러 집단입니다. 시리아군은 지금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지원을 받아 테러 분자를 격퇴하고 있습니다. 알레포 교외에 있는 무장 세력의 통제 지점, 창고, 포병 지지에 폭격을 퍼붓습니다. 서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다마스커스에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군은 24시간 만에 알레포와 이들리브에는 테러본부 5곳을 파괴했습니다. 여러 창고에 드론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역시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 타격 결과 외국 용병을 포함해 400명 이상의 테러 분자도 몇 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는 지난주 북부에서 공세를 개시한 테러 분자와 그들의 후원자를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테러리즘은 무력의 언어만 이해하며 우리는 그 언어를 깨고 그들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반격을 시작해 영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이 중부 하마시로 진군하는 것을 막았으며 수란, 할파야, 칼라트 알마디크, 마르다스를 포함한 하마주의 여러 마을을 성공적으로 해방했습니다. 시리아 언론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의 전투에서 테러 분자 1000명 정도가 사살됐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일으킨 하얏 타흐리르 알샴, HTS의 전세는 자브핫 알-누스라인데 이 조직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무장시키고 터키의 지원을 받은 테러 집단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러우 전쟁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동시에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때 집단 사방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이란은 시리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